안녕하세요, 로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돈이 적어서 고민인 분들께 좋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작을 텐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돈 모으는 방법과 관련된 영상들을 올리면 씀씀이를 줄여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씀씀이가 정말 한번 커지면 줄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크게 마음을 먹고 한번 정리를 싹 하고 체질 개선을 해야만 씀씀이를 줄일 수 있죠. 그런데 반면에 용돈이 적어서, 용돈이 적다는 거는 물론 소득이 적은 경우도 있겠지만 아직은 학생이거나 돈 관리의 권한이 다른 사람한테 있어서 용돈을 딱 받아 쓰는 경우에 해당이 될 텐데, 저는 정말 용돈이 적었어요. 10대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 3만 원? 물론 너무 옛날 얘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용돈이 정말 거의 없이 지냈었고, 대학생 때도 용돈을 따로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겨우겨우 제가 꼭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통비나 식비나 이런 거를 해결을 했었는데요. 아, 용돈이 너무 적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어요 라고 불만인 경우들의 대부분이 사실 내가 쓰고 싶은 것보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돈이 더 있었으면 이만큼 썼을 텐데 돈이 적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익숙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의 용돈이, 나의 연봉이 훨씬 많아지더라도 이 씀씀이에 맞춰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돈을 더 모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빨리 더 큰 금액을 모으거나 집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종잣돈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런 거 말고 돈 쓰는 거 너무 재밌잖아요. 탕진재미 최고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돈을 지금 더 쓴다는 건 지금 당장 나의 만족, 지금 당장 나의 기쁨을 더 우선시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루고 미뤄서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걸 좀 참고 참다 보면 훨씬 더 큰 만족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내가 지금 용돈은 적지만, 쓸 수 있는 돈은 적지만 이러다 보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돈을 쓸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타이트하게 용돈 관리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랑 소득이 비슷한 친구들보다 훨씬 더 빨리 돈을 모아서 회사 생활을 한 지 한 7년 만에 집을 샀어요. 관련된 영상들이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집 공개도 한번 해드릴게요. 예전에는 집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아이를 낳아 보니까 아이의 이 활동 반경도 있고 아이 장난감이나 아이 짐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집이 커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집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제가 결혼한 지 이제 7년 차인데 전세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집을 살 돈도 없었고 집을 살 의향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세로 들어갔는데 2년 좀 지나니까 이제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라고 해서 이사를 했고, 두 번째 집에서도 집을 팔겠다라고 해서 이제 세 번째 집으로 온 거예요. 대부분이 이렇게 전세를 살면 계속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 한 번 할 때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부동산 소개료도 줘야 되지, 이사에도 비용이 들지, 도배장판을 대부분의 경우에 또 너무 지저분하니까 새로 해야 되지. 그래서 2년마다 그 비용이 지출되는 걸 보니 진짜 집을 사야겠다. 또 여러 가지 뭐 출퇴근이나 아이를 봐주시는 부모님 근처에 살아야 된다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어차피 이 동네에 몇 년은 살아야 되니까 집을 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그 매달 쓰는 게 재밌어서 탕진잼에 더 빠졌다면 돈을 못 모아서 집을 못 샀을 거예요. 근데 그 달달이 지금 이 순간들에 큰 돈을 쓰지 않고 씀씀이를 적게 유지를 했다 보니까 더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어서 그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지금 뭐 큰 집도 별로 관심 없고 그건 너무 먼 얘기 같고, 지금 뭐 10만원, 20만원 적게 쓴다고 집을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정말 모이고 모이면은 굉장히 커요. 그 씀씀이 작은 하나하나가 나중에 큰 차이로 다가온다는 거를 정말 느끼셔야 돼요. 연말정산을 하면 회사에서는 각 팀마다 이제 소득공제 내용을 걷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 제가 제일 작은 거예요. 저보다 훨씬 연차가 낮은 사원들이나 계약직보다도 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제일 낮은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러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유지를 했으니까 이제 집을 살 돈이 생긴 거죠. 근데 그 신용카드 사용액 1년 동안 쓴 거 보면 헉, 내가 뭐 하느라 이렇게 썼지 싶잖아요. 근데 그 세부 내역 보면은 생각보다 큰 돈 별로 없고 몇만 원짜리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게 그 몇만 원도 쌓이고 쌓이다 보면 몇 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씀씀이 평소에 줄이는 거. 내가 구매할 때도 내가 이거 지금 안 사면 모이고 모아서 집 사는 데에 더 중요한 데에 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자꾸 하셔야 되고, 내가 이거 사서 진짜 몇 번이나 가지고 놀까? 내가 이거 사서 몇 번이나 입을까? 내가 이거 사면은 진짜 가치가 있나? 이거 그냥 빌려서 잠깐 쓰면 되지 않나? 라고 자꾸 질문을 던지시면 씀씀이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영상을 찾아보신다는 것만으로도 관심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실천을 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정신건강이나 신체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게 경제적으로 건강한가 라는 측면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루하루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시는 거 어떨까 생각합니다. 잘 보셨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